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 앞강의에서는요, 의미론에서 어휘의 의미에 대해서 뭐 동음의어, 동음이의어, 그리고 반의어, 뭐 동의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구와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A bachelor is an unmarried man. 자, a bachelor 하면요, 총각이란 뜻이 우리나라 말에서 총각, 결혼하지 않은 남자.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요거는 사실이죠. 이 총각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사실 unmarried man이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 그래서 맞습니다. 그건 괜찮죠. 그다음에 circles are round. circles are round. 자, 원은 둥글다. 원 자체가 각이 없는 둥근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원은 둥글다. 맞죠? 이거는 우리 누구나 읽어도 객관적으로 맞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근데 밑에 거 한번 보실게요. A bachelor is a married man. 총각은 결혼한 사람이다. A blue gas is colorless. 푸른색 가스는, 파란 가스는 색깔이 없다. A square has five equal sides. 사각형은 5개의 똑같은 각이 있다. 자, 지금 이 문장들을 읽어보시면 의미가 이상해요. 그렇죠? 의미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자마자 이렇게 이거는 사실이다. 누가 뭐래도 이건 사실이다. 객관적인 사실이다. 근데 밑에 세 문장은요. 읽자마자 이거는 틀렸다.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결정이 나버리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문장들이 있는 반면 이런 문장은요. 자, My next door neighbor, Bud Brown, is married. 우리 옆집 이웃 버드 브라운은 결혼했다. 자,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알 수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 진위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진실을 알 수 없는 그런 문장, unknown, 알 수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죠. 자, 그리고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문장의 의미가 같아지는 경우, 문장과 문장의 의미가 같아지는 경우, 우리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이제 paraphrase 한다라고 하면요. 이 문장을 말만 바꿔서 같은 뜻을 가지는 문장이 되도록 바꾸는 거를 paraphrase라고 합니다. 우리 뭐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을 인용해 온다든지 뭐 논문을 읽고 내가 과제하는데 뭔가 필요하게 나한테 갖고 온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올 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올 때 똑같이 쓰면 그걸 표절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이 쓰면 안 되고 나의 언어로 바꿔 써야 합니다. 그래서 뭐 1대1 단어를 바꾼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읽고 그것에 이제 나의 해석을 넣어서 내 생각을 쓰는데 누구는 이랬다더라, 저거는 이랬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근거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잘하는 능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패러프레이즈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그러나 의미는 같게끔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다른 표현 쓰는 거 그런 것을 동의의 관계의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문장이 바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 문장들입니다. John sold the house to Bill. John sold the house to Bill. John은 빌에게 집을 팔았다. 자, 이 문장 조금 바꾸면요. Bill bought a house from John. 빌은 존으로부터 집을 샀다. 그러니까 존이 판 거고 빌이 산 거고 두 개 다 의미가 같죠. 존이 팔고 빌이 사고 그래서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어 관계에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John passed chemistry. 존은 chemistry, 화학 수업을 패스했다. 화학 교과를 패스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passed chemistry. What John passed was chemistry. 존이 패스한 것은 화학이다.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what John passed was chemistry. 맞는 문장이죠. 뭔가 두 개의 정보가 다르지 않습니다. 존이 통과한 것은 chemistry, 화학 수업이다, 화학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이 문장은 조금 달라지네요. 자, every person in this room speaks two languages. 자, 이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speaks two languages, 2개의 언어를 말한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자, 밑에 문장 볼게요. 위에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습니다. 자, 수동태 문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two languages가 주어가 되어서 two languages are spoken by every person in this room. 자, 2개의 언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말되어진다. 이제 직역을 하자면 좀 어색하지만 2개의 언어가 이렇게 말되어진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자, 이 두 문장은요. 지금 수동태로 그대로 바꾸긴 했지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건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Every person in this room speaks two languages. Two languages are spoken by every person in this room. 자, 이게 두 개의 언어라는 말에 집중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 개의 언어를 말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언어는요, every person,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되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하는 두 개의 언어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두 개의 언어를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국어랑 중국어를 하고, 누구는 한국어랑 영어를 하고, 누구는 일본어와 불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다 bilingual이라는 뜻이에요. bilingual, 두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밑에 문장, 수동태로 고친 문장 보시면요. 두 개의 언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서 말되어진다. 두 개의 언어가 주어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언어라는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두 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개의 언어가 말되어진다. 즉, 이 두 개의 언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중국어랑 일본어 이렇게 두 개라든지 아니면 한국어랑 영어라든지 한국어랑 프랑스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두 개의 언어를 두고 말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두 개의 언어, 그러니까 다른 언어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개의 언어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언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말되어진다. 그래서 여기 이 방에 있는 바이링구얼들이 이 방에 있는 바이링구얼들이 있는데 두 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두 개 언어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윗문장은 두 개 언어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문장은 그 두 개 언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 언어가 이미 정해진 겁니다. 두 개 언어로. 만약에 불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이러면 두 개라고 말하지 않겠죠. 여러 개 언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문장이 달라진다는 거,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이 동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문장이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든지 그런 예를 많이 봤는데요. 문장뿐만 아니라 어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ambiguity, 그것을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ambiguity. 애매모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뜻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두 개의 뜻이, 두 개 이상의 뜻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어구도 그렇습니다. An old friend, 나이가 많은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오랫동안 친구인 사람. 내가 나의 유치원 시절부터 친구이라서 an old friend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태어날 때 뭐 조리원에서부터 친구다? 그러면 그것도 an old friend, 오랜 친구가 될 수 있겠죠. A large bill, 큰 빌입니다. 자, bill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새의 부리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또 지폐란 뜻도 있고요. 지폐. 그리고 액수가 큰 계산서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a large bill 하면은 큰 지폐, 아니면 새의 큰 부리, 아니면 또 액수가 큰 계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문맥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He lost his head. 그는 머리를 잃었다. 즉 침착성, 이성을 잃었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또 머리가 정말 실제로 잘렸다. 머리가 잘렸다. 뭐 전쟁이라든지 아주 옛날에 뭐 참수형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He lost his hea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He went to the bank. 자, 뱅크를 찾아보시면요. 은행이란 뜻뿐만 아니라 여러분 강둑이란 뜻도 있습니다. 강 옆에 물이 이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높이 뚝을 쌓는 거 있잖아요. 그런 뜻도 있으니까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 이상 나올 수 있겠죠. John gave his hand to Mary. 존은 그의 손을 메리에게 주었다. 자, 그래서 손을 진짜 물리적으로 내민 걸 수도 있고요, 신체적으로. 아니면 도움을 주었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야, 손 좀 빌리자 할 때 우리가 좀 도와달라는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것도. 자, 요 문장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센텍스 할 때, 음, The man killed the king with a knife. 자, 그 남자는 왕을 죽였는데요. 자, 위의 문장을 보시면 제가 The king with a knife를 묶었죠. 그러면 칼을 가지고 있는 왕인 겁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왕. 그래서 with a knife가 여기 있는 킹을 위해서 있는 전치사구인 거죠. 칼을 가지고 있는 왕.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he man killed the king. 자, 그 남자가 왕을 죽였는데 with a knife. 칼로 죽였다. 칼로 죽였다. 그래서 죽이다라는 동사구에 속하는 with the knife 이 전치사구가 kill the king 할 때 kill이라는 이 동사구 전체 동사구에 속하는 그런 전치사구로 구조를 이루어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짐을 우리가 수용도로 표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장의 중의성이다, 어구의 중의성이다, ambigu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있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요. ambiguity, every boy loves a girl. 자, 모든 소녀는 한 소녀를 사랑합니다.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소년이 각각 사랑하는 소녀가 있는 거예요.
Every boy loves a girl. 그래서 모든 소년이 다 자기네들 좋아하는 소녀가 있는 거죠. 원래 소녀는 다 소녀를 좋아하는 거지. 이런 의미로 모든 소년이 각각 사랑하는 소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every와 여기 있는 부정관사 어의 어떤 스코프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every에 더 힘을 주는 거예요. every에 좀 더 중점을 둔다면 모든 소년이 각각 사랑하는 소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모든 소년이 한 소년을 사랑한다. 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모든 소년이 소녀를 좋아하는데 하나의 소녀를 다 같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A girl, 소녀 한 사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한 소녀를 사랑한다. 그렇게 될 때는 여기서 부정관사 어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스코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 특정 어떤 여기 부정관사라든지 every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스코프가 더 커지는지 범위가 더 넓어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문장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의적이다, ambiguous, 중의적이다, 애매모호하다라고 얘기하고 그거의 명사형이 바로 중의성, ambigu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함의와 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자, 함의 하면 entailment, 포함, 내포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예문. Bill owns a dog. 빌은 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빌은 반려동물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여기에 속합니다. Bill owns an animal. Bill owns an animal. 자, 더 크게 보면요, 더 크게 보면 Bill owns an animal. 빌은 동물을 가지고 있다. 자, 즉, 이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ill owns an animal이 Bill owns a dog라는 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이미 동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 개는 동물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Bill owns a cat. 빌은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문장으로부터 우리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 Bill owns an animal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볼게요. Ellen lives in Toronto. 엘렌은 토론토에 살고 있어요. 토론토에 살고 있어. 토론토? 캐나다에 있는 도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Ellen lives in Canada. Ellen lives in Canada. 자, 문장에 다 마침표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표가 다 빠졌네요. This is a yellow hat. 이거는 노란 모자다. 자, 이 문장 보실게요. 이것은 노란 모자다. 라고 할 때는요. 어떤 노란색이 있다라는 거, 노란색이 있다는 거, this is yellow. 이건 노란색이다.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this is a big fly. 이거 큰 팔이야. 근데 it is big. It is big. 이건 크다. 자, 여기는 내포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big이라는 이 형용사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상대적일 수 있고. 주관적일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꼬마가 볼 때는 이것이 크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른이 볼 때는 그게 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말하는 화자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고 주관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형용사가 쓰일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랗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랗다라고 판단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초록색을 우리가 노랗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빨간색을 우리가 노랗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this is a yellow hat. This is a yellow hat. 자, 이런 문장에는요, this is yellow. 이게 노란색이다라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내포할 수 있는 그런 문장, 함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함의입니다. 자, 그런데 전제를 한번 볼게요. 전제랑 함의랑 헷갈릴 수 있는데, 자, 헷갈리지 않도록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전제는요, presupposition. 자, presupposition. 아까 앞에서 함의를 연습 안 했네요. 함의는 entailment. entailment. 자, entail 하면 포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entailment 하면 함의이고, 자, 전제하면 presupposition. 자, 하나의 발화가 문장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 미리 가정된 것, 이미 당연한 것, 그런 것들을 전제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문. My brother is rich. My brother is rich. 자, 우리 오빠라고 할까요? 자, 우리 오빠는 부자야. My brother is rich. 우리 형은 부자야. 그러면 여기에 전제 문장은요. That person has a brother. 이것이 됩니다. 저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은 brother가 있구나. 남자 형제가 있구나. 이 문장이 바로 전제입니다. 이거는 내포하는 것이 아니고요. My brother is rich라는 문장이 나오기 그 이전에 이미 당연한 것, 이미 가정된 것,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또 have another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더 마셔. 자, another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잔 더 마셔라는 것은 이미 한 잔을 마셨다라는 그 말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전제는 이미 마셨다는 겁니다. 함의와 전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 명제를 부정해도 변함이 없으면 전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My teacher gave a boring lecture. My teacher gave a boring lecture. 자, 이것이 명제입니다. My teacher. 우리 선생님이 지루한 강의를 하셨다. 우리 선생님이 지루한 강의를 하셨다. 이게 명제인데요. 이걸 부정해도 전제가 변함이 없으면 그건 전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My teacher gave a boring lecture. 자, my teacher 부정 didn't give a boring lecture. 우리 선생님은 지루한 강의를 하지 않으셨다. My teacher didn't give a boring lecture. 지루한 강의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부정을 해도요. 나에게 선생님이 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자, 이런 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거 전제인가 함의인가 헷갈릴 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My teacher gave a boring lecture. 여기서요. 우리 선생님이 지루한 강의를 하셨다는 거에 함의는요. My teacher gave a lecture입니다. 지루한 강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강의를 했다는 거는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함의 문장인데요. 아까처럼 똑같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My teacher didn't give a boring lecture. 우리 선생님이 지루한 강의를 하지 않으셨어. 우리 선생님은 그 대신 춤을 추셨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루한 강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강의를 아예 안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My teacher gave a lecture란 말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전제가 아닙니다. 이런 건 함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Bill owns a dog. 자, Bill owns a dog. 이 말을 부정 한번 해볼까요? Bill doesn't own a dog. 빌은 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예 동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함의는 틀린 게 될 수 있죠. 이런 게 함의란 뜻입니다. 만약에 부정을 했을 때, 이 명제를 부정했을 때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건 전제가 아니라 함의입니다. 함의. 자, 그래서 두 번째도요. Ellen doesn't live in Toronto. 엘렌은 토론토에 살지 않아. 뉴욕에 살아. 이럴 수 있잖아요. 캐나다에 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전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함의입니다. 함의인지 전제인지 헷갈릴 때 테스트 해보는 방법입니다. This is a yellow hat. This is a yellow hat. This 이거 부정하면 This isn't a yellow hat. 이건 노란 모자가 아니야. 이건 빨간 모자지. 아니면 이거는 노란 게 아니라 황토색 모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그래서 This is yellow라는 이 표현이 틀릴 수 있는 거죠.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제가 아니라 함의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명제를 부정해도 변함이 없음 전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인 경우. John regrets going there. John은 거기 간 걸 후회한다. 자, 이거의 전제는요. John went there. 어쨌든 John이 거기 갔다라는 거죠. 어쨌든 거기 갔다라는 거.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이 말을 부정해 보면 되겠죠. John doesn't regret going there. John은 거기 갔던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갔던 것은 어때요? 갔던 건 변함없습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후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제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전제입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The dog is mean. 그 개 되게 못됐어. 그 개는 아주 괴팍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못됐어. 성격이 아주 뭐 같아. The dog is mean. 걔가 되게 못됐어. 성질이 되게 좀 있어. The dog is mean. 자, 이거의 전제는요. There is a dog. 이미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사실인 것, 기정사실인 것. 걔가 있다. 걔가 있다. 이 말은 부정하기가 어렵죠.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The dog is not mean. 그 개 못됐지 않아. The dog is not mean. 못됐지 않아. 자, 이렇게 말해도 there is a dog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전제라는 것입니다. 또 볼게요. The king of France is bald.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다. 그러면 이 말을 하기에 이미 앞서 기정사실화인 거, there is a king of France. 프랑스의 왕이 있다라는 거. 사실은 왕이 없지만, 그쵸? 사실은 대통령이 있죠. 영국의 여왕이 있고, there is a king of France. 프랑스의 왕이 있다. 이 말 기정사실인 거죠. 이 대머리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자, 그럼 부정 한번 해볼까요? The king of France is not bald. 자,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자, 그렇게 말해도 왕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이 전제라는 겁니다. All Mary's lovers are French.
메리의 모든 A는 프랑스입니다. 이 말은 메리에게는 애인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변함없습니다. 즉, all Mary's lovers are not French 이렇게 말해도 메리의 모든 애인들이 다 프랑스인은 아니야. 이렇게 해도 메리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라는 거죠. 자, it was John who went there. 거기 갔던 것은 바로 John이었어. 이런 문장도 한번 볼게요. 거기 갔던 것은 바로 John이었어. 자, 이거는 강조 부문이라고 하는데요. it하고 who 또는 it하고 that 이렇게 써서 요 사이에 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문장 구조를 씁니다. 그것은 John이었어. 거기 갔던 것은 바로 John이었어. 자, 이 말의 전제는요. 누군가 거기 갔다라는 거죠. 누군가 거기 갔었기 때문에 뭐 John이든 아니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부정해 본다면 it was not John who went there. 거기 갔던 거 John 아니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해도 someone went there. 누군가가 거기 갔던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전제라는 거. When will you take out that trash? 너 저 쓰레기 언제 버릴 거야? 이 말은 네가 버릴 거라는 걸 전제하고 말하는 거죠. 내가 뭔가 시킬 때 언제 버릴 거니? 뭐 안 버릴 거니? 이런 말투. 그러면 이미 전제를 깔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버릴 거니라고 물어도 네가 쓰레기를 버릴 거라는 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전제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if I were rich, 자, 내가 부자라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정법을 쓰는 거죠. 자, 가정법을 그래서 전제는 반대말 하시면 됩니다. 반대말. 그래서 그 가정법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사실과 반대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에 대한 반대를 말하고 싶을 때 if I were rich 이렇게 가정법 과거 쓰시면 되고 과거에 내가 뭔가 이루지 못해서 아쉽거나 뭔가 후회가 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또 반대로 가정법 과거 완료를 또 쓰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와 다를 때, 실제와 다를 때 그렇게 가정법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은 그래서 사실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제는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 내가 부자라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정을 꼭 해보지 않아도 전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